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 한국의 성공적인 휴게소 시스템을 선망하던 중국인들이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의 성공적인 휴게소 시스템을 보고 이를 계속 따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창의성 없는 중국의 행보는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저는 프라운호퍼 교통물류연구소의 로버트 슐츠입니다.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컨설팅을 맡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대단함을 깨닫게 되었죠.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을, 중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현대화 프로젝트에 자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중국의 고속도로 규모가 16만 킬로미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독일 전체 고속도로가 1만 3천 킬로미터 정도인데 10배가 넘는 규모였거든요. 자료를 받아보니 더 놀라웠어요. 그들이 벤치마킹 하려는 대상이 바로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이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인프라 컨설팅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한국 휴게소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소떡소떡과 닭꼬치가 레스토랑급이라고 했고 일본 관광객은 백화점보다 깨끗하다고 평가했어요. 독일 배낭여행객은 유럽에도 이런 휴게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심지어 까다로운 프랑스 미식가도 파리 레스토랑보다 맛있다고 극찬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독일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하면 그냥 기본적인 편의시설 정도예요. 화장실 가고 기름 넣고 간단한 음식 먹고.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휴게소가 연간 매출 수조 원의 관광산업이자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하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모델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중국 측에서는 시저우 양정우 휴게소를 종합 쇼핑몰로 만들었다고 자랑했고 장초후 마오산 휴게소는 쥬라기 테마파크로 꾸몄다고 했어요. 첫 번째 시찰지인 장초후 마오산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공룡 조형물이 입구를 장식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중국 측 동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공기가 좀 무거웠달까요? 냄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관이 워낙 훌륭해서 기대감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닥 곳곳에 컵라면 용기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흘린 국물이 그대로 마르고 있더라고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정말 운영 중인 휴게소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동행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진짜 운영되고 있는 장소인가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긴 원래 이런 편입니다. 설계는 좋았는데 시민들이 잘 안 따라줘서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시설은 모방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태도는 모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의식, 그게 진짜 핵심이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회의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어제 본 풍경이 단순한 예외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안내를 받으면서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내인 없이 혼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이용객처럼 말이에요. 진짜 현실을 보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로 방문한 휴게소는 더 심각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악취가 풍겨왔어요. 직원들은 쓰레기를 치우기보다는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산더미같이 쌓인 쓰레기통 옆에서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당 구역에서 저는 한 가족을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들은 테이블 위에 쓰레기를 그대로 남기고 일어났어요. 저는 놀라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그대로 가버리더라고요. 테이블 위에는 기름기 묻은 접시들, 사용한 휴지, 심지어 흘린 음식물까지 그대로 남겨져 있었죠. 참을 수 없어서 근처에 있던 젊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테이블, 왜 아무도 정리하지 않나요? 그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린 그걸 고객이 하길 기대하지 않아요. 어차피 치워야 하는 거니까요. 정말 황당한 논리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쓰레기를 치우는 게 운임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직접 치우면 환경미화원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공공장소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마인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휴게소 화장실은 정말 깨끗하다고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냄새도 심하고
휴지도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은 있었지만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 휴게소에서 음식 먹고 식중독에 걸린 관광객이 연간 수만 명이라는 통계를 봤을 때였어요. 반면 한국 휴게소는 식중독 사고율이 거의 제로 수준이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중국 측에서 준비한 고속버스를 타고 다른 휴게소로 이동했는데 이 경험도 정말 끔찍했습니다. 버스 안이 완전히 쓰레기장이었어요. 승객들이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리고 이미 쌓이고 쌓인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걸 보니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좋은 시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설을 소중히 여기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있었던 거죠. 중국은 겉모습만 따라 했을 뿐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쳤던 거죠.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말이에요. 며칠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여러 휴게소를 돌아보며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엉망인 곳들이 대부분이었죠. 중국 측 관계자들과 회의를 할 때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시설만 따라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죠.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거나 일단 시설부터 갖추자는 식이었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이대로 가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제대로 벤치마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SNS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휴게소의 문제점들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서 올린 거죠. 물론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글이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공감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맞다, 우리도 이런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는 식의 반응들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중국 당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머물고 있던 호텔로 연락이 왔어요. 프로젝트 담당자가 저를 찾아왔죠. 슐츠 박사님, 최근에 SNS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익명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더군요. 우리는 이런 식의 비판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내부 불만 세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내부 불만 세력이라니요. 저는 순수하게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의견을 제시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다음 날 현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조사를 받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단순한 컨설팅 프로젝트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저는 한국에 있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독일 대사관을 통해 연락을 했더니 한국 프로젝트 관련 전문가가 중재에 나서주더라고요. 그분의 도움으로 저는 긴급히 중국을 떠날 수 있었어요.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컨설팅하러 갔다가 신변의 위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료로만 봤던 한국 휴게소를 실제로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훌륭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들른 곳이 덕평 자연휴게소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유명한 곳이죠. 들어가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중국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우선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중국 휴게소는 들어가자마자 불쾌한 냄새가 났는데 여기는 정말 쾌적했어요. 바닥도 반짝반짝 깨끗했고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관광객이 백화점보다 깨끗하다고 한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정말 호텔 화장실 수준이었거든요. 음식 코너에서 저는 제 친구 브래드가 극찬했던 소떡소떡과 닭꼬치를 먹어봤습니다. 브래드는 미국인 친구인데 한국 여행 후에 저에게 계속 자랑하던 음식이었거든요. 한국 휴게소의 소떡소떡과 닭꼬치는 정말 맛있어. 레스토랑에서 팔아도 놀랍지 않은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라고 했던 그 말이 기억났어요. 정말 먹어보니 브래드 말이 맞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이라고 하면 그냥 배를 채우는 정도인데 여기는 정말 퀄리티가 달랐어요. 독일 배낭여행객의 유럽에도 이런 휴게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정말 공감됐습니다. 저도 독일 사람으로서 부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서울에서 저는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한국 휴게소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봤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와서는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포장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분리수거 잘못했네라고 하면서 다시 제대로 분류해서 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비밀이구나 싶었어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육. 이것이 휴게소의 청결함으로 이어지는 거였죠. 중국과는 출발점부터 완전히 다른 문화였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었죠. 중국에서의 실패 경험이 오히려 더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준 셈이었어요. 몇 달 후 UN 교통개발회의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 휴게소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단순한 시설 소개가 아니라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발표 당일 회의장에는 전 세계 각국의 교통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자신감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발표였거든요.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닙니다. 문화와 교육이 결합된 종합적인 시스템이에요. 저는 중국에서의 실패 사례와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시설만 따라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할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시설 설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용객들의 의식 개선입니다. 한국은 어릴 때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교육하더라고요. 인도 대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시설 개선과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브라질 대표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나요? 저는 덕평 휴게소에서 본 유치원생들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분리수거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발표가 끝나자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인프라가 국제적 벤치마킹 대상으로 공식 채택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회의 중에 한 가지 더 다뤄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무분별한 모방 사례였어요. 저는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발표에서 중국의 닝보시에 있는 짝퉁 롯데월드 사례를 공개했어요. 로맨 뉴파크라는 이름으로 중국 의류기업 로맨그룹이 약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테마파크였는데 한국 잠실 롯데월드를 거의 100% 베껴놓은 시설이었거든요. 겉모습만 따라하는 것은 진정한 벤치마킹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본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예요. 지식재산권이 무서웠는지 롯데월드의 캐릭터인 로티와 로리만 판다로 교체하고 돔 형태의 투명한 지붕, 내부 배치, 모노레일, 자이로스윙 등 모든 것을 그대로 양심을 팔아넘기고 베껴놓았다고 설명했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모방은 휴게소 건설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시저우 양정우 휴게소는 대형 쇼핑몰을, 장초후 마오산 휴게소는 대구 신세계 백화점의 주라기 테마파크를, 장초후 허후 고속도로 휴게소는 디즈니랜드와 라스베가스 쇼핑몰을 그대로 베껴놓았어요. 벤치마킹은 할 수 있지만 양심 없이 그대로 베끼는 것은 창의성을 포기한 행위입니다. 이쯤 되면 창의성은 포기한 지 오래고 양심도 포기한 수준이죠.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죠. 특히 유럽 국가들의 반응이 거셌어요.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방은 국제적 신뢰를 잃는 행위입니다. 프랑스 대표도 동조했어요. 창의성과 독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중국 대표단은 해명을 시도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우리는 벤치마킹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지만 참석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중국의 이런 실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류 베끼기, 한국 음식 짝퉁 만들기, K뷰티 카피까지 겉모양만 따라하다가 매번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창의성은 없고 베끼기만 인류인 중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회의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요청이었어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UN 회의 이후 저는 정말 바빠졌습니다.
전 세계 10개국에서 한국 휴게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을 요청해왔거든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건 의외로 제 고향 독일이었습니다. 아우토반 관리청 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슐츠, 자네가 발표한 한국 모델을 우리 아우토반에 적용해보고 싶네. 독일 사람이 추천하는 거라면 믿을만하지 않겠나?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독일 사람으로서 한국을 추천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며칠 후에는 프랑스 교통부 장관이 파리로 와달라고 요청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모델을 샤를 드골 공항 서비스 구역에 먼저 시범 적용해보자는 거였어요. 공항이 성공하면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하겠다고 했죠. 인도에서는 더욱 큰 스케일의 제안이 왔습니다. 뉴델리 교통부 차관이 저를 직접 만나러 독일까지 날아왔어요. 인도 전체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한국식으로 바꾸고 싶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13억 인구 대상이니까 성공하면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겠더라고요. 저는 한국고속도로공사와 연락을 취했어요. 이런 국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했죠. 다행히 그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고속도로공사와 국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어요. 서명식 당일 한국 측 관계자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휴게소의 연간 매출이 수조 원인데 이제 그 노하우를 세계로 수출하는 셈이네요. 그런데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바로 중국에서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문제인물로 낙인 찍었던 그들이 180도 달라진 태도로 접근한 거예요. 중국 교통부 부부장이 직접 베이징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가보니 회의실에 고위급 관료들이 쭉 앉아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슐츠 박사님, 우리가 처음 접근 방식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50km마다 휴게소를 짓고 계시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도 시민의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또 실패합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 SNS의 변화였어요. 한국 휴게소 체험기가 하루에 수천 개씩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었으면이라는 댓글이 수십만 개씩 달리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자국의 1조 2천억 원짜리 휴게소는 외면하고 한국 휴게소만 찾는 중국인들을 보면서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느꼈어요. 브라질, 일본에서도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된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제목은 진짜 선진국은 시민의식에서 시작된다로 정했어요. 촬영팀과 함께 다시 찾은 덕평 자연휴게소. 여전히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유치원생들이 소풍을 와서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간식을 다 먹은 아이들이 하나하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말이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카메라맨도 놀라서 급히 촬영을 시작했어요. 이런 장면이야말로 한국 휴게소의 진짜 비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선생님께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항상 이렇게 교육하시나요?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게 우리 교육의 시작이에요. 공공장소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때 제가 중국에서 목격했던 문제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거든요. 중국에서는 빠른 경제 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인구 밀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는 교육이 부족했어요. 반면 한국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이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외국 사람이에요? 응, 독일에서 왔어. 독일도 이렇게 깨끗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한국이 더 깨끗해.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써야 다음 사람들도 기분 좋게 쓸 수 있잖아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초등학생도 안 된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는 일상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카메라 앞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한, 이 나라는 진짜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컨설팅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몰랐거든요. 중국에서의 실패도 결국은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한국의 진짜 가치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으니까요. 중국은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쓰레기장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휴게소로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경쟁력의 차이였던 거죠.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도 계속해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전 세계 교통 인프라 개선 운동에 한국 모델이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합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되면 전 세계에 방영될 예정이에요. 한국의 휴게소를 통해 본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 될 거예요. 감동과 교육을 동시에 주는 한국 휴게소 다큐의 탄생이죠.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이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휴게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깨끗한 시설, 맛있는 음식, 친절한 서비스도 좋지만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사람들의 의식이었어요. 한국의 생활 문화가 세계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을 목격한 거죠. 앞으로도 저는 이 일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좋은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진정한 의미의 국제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쓰레기장이 된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동의 빛은 다음에도 한국의 힘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